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맥에서 윈도우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괜히 윈도우 때문에 뭐 PC를 한 더 드린다거나 뭐 패러럴즈 뭐 10몇만 원 주고 사용하지 마시고 이 방법으로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장 게시. 안녕하세요, 콤피디의 장대양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맥으로 윈도우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컴퓨터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윈도우 설치 이후에 HTS 주식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까지 제가 한 번에 쭉 보여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무리 없이 잘 설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은 단 1원의 결제도 없는 완전 100% 무료 방법이고, 부트캠프를 활용하거나 불법 다운로드가 없는 아주 정상적인 노트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북이나 뭐 아이맥에서 윈도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부트캠프, 두 번째로는 패러럴즈 데스크탑이라는 가상 머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윈도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트캠프의 가장 큰 단점은 컴퓨터에 과부하가 좀 있을 수 있고 애플 실리콘으로 넘어오면서 그게 아예 방법이 막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패러럴즈 데스크탑은 완전 유료라는 점, 그리고 꽤 비싸요. 한 10몇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접근하기가 좀 쉽진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패러럴즈 데스크탑을 대체할 수 있는 가상 머신 프로그램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오시면 윈도우 설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PC는 2022년 모델이고 M2 맥북 에어 13인치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맥 OS 14.0 소노마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벤투라를 테스트 해봤을 때도 잘 됐던 방법이니까 크게 OS 버전에 상관없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인텔 맥에서는 제가 테스트 따로 못 해봤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아래 링크랑 여러 가지 설명들을 달아놓을 건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고, 그리고 링크는 첫 번째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제가 한번 다운을 받아 볼게요. 윈도우가 이제 10GB여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링크를 1번으로 걸어서 바로 받을 수 있게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런모 누르면은 이제 뭐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고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바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이런 화면이 만약 안 뜨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로그인 한 상태에서 다시 윈도우 창을 다 껐다가 재접속을 하시면 아마 이 화면이 뜰 겁니다. 이 화면이 뜬 상태에서 일단 셀렉트 에디션을 제일 위에 있는 버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가장 숫자 높은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컨펌 누르면 언어팩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잉글리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영어 버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영어 선택하고 컨펌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창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링크를 선택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 홈페이지가 이제 가상 머신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고, 앞서 설명드린 패러럴즈 데스크탑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가상 머신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앱스토어를 누르면은 14,000원의 결제 금액이 떠요. 얘는 결제를 해야 되고 얘는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알아보니까 자동 업데이트 되고 꾸준하게 관리받을 수 있다는 점, 그거 차이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옆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받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이 다운로드가 이제 다 완료가 되면 폴더에다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여기 첫 번째 받은 저 윈도우 가상 이미지가 삭제가 되면 나중에 윈도우 부팅이 안 되니까 반드시 저거 잘 보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개의 파일을 다 다운로드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할 거는 일단 UTM을 설치를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검색으로 UTM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뜰 텐데요. 이 4개 버튼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새 가상 머신 만들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 맨 첫 번째 있는 버추얼라이즈, 그 다음에 윈도우, 여기 있는 건 선택을 다 해주셔야 돼요. 이 밑에 거는 뭐냐면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툴이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탐색을 누릅니다. 탐색에서 윈도우 가상 이미지를 받으신 그 폴더에 들어가서 열기를 눌러주시고, 다 되셨으면 컨티뉴, 그 다음에 이거는 메모리 설정하는 건데 본인의 램 용량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값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공유 폴더인데, 공유 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윈도우 폴더 하나 만들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뭐 공유 폴더가 접속이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유 폴더 잘 쓰진 않고, 저는 웬만하면은 가상 드라이브를 활용하기 때문에 공유 폴더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서머리에 이제 이름을 윈도우 11 저장하시고 화면에 이렇게 로딩이 됩니다.
로딩이 진행이 되고, 이 작업은 윈도우를 설치하는 과정은 아니고 이 UTM이라는 가상 머신에 윈도우 이미지를 등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방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윈도우 설치고, 두 번째 인터넷 연결, 세 번째 언어팩 설치, 네 번째 원하시는 프로그램 설치하시는 거, 이 순서대로 꼭 하셔야 돼요. 언어팩이랑 지역을 반드시 선택을 잘 해주시고 나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설치를 해주셔야 그 지역과 그 언어에 맞는 뭐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온전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순서를 잘못해서 프로그램들을 먼저 설치를 하게 되면 언어팩 때문에 이제 경고 메시지가 한 번씩 뜰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윈도우 11이 등록이 됐고, 이거를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작은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정말 윈도우를 얘가 설치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한 10분 정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설치할 때 윈도우 영어 버전으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어나 지역을 기본값으로 그냥 설정을 해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언어팩을 설치할 때 좀 꼬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어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한글로 언어팩을 변경하고 나머지 영어를 싹 지우는 그런 방식을 썼고, 그게 가장 깔끔했고, 제가 그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5분 정도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익숙한 윈도우 창이 하나 생기죠. 윈도우 설치해 보신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뭐 그냥 쭉쭉쭉 나가시면 되는데, 조금 다른 거는 얘가 아직은 인터넷을 잡지 못한다는 거. 그 윈도우를 가장 가볍게 설치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터넷은 마지막에 연결하는 방법을 쓸게요.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세팅을 하게 되면 막 뭐 이상한 위치 정보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잡다한 광고를 받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막 괜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볍게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 값으로 다 yes를 눌러줍니다. yes 바로 넘어가고, 이것도 스킵하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었다면 이제 넥스트를 눌러야만 하는데, 이걸 건너뛸 수 있는 버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 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Shift F10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CMD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쓰는 대로 적고 엔터를 누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이 들어가는 부호를 물음표 밑에 있는 걸 절대로 쓰시면 안 되고, 엔터 키 위에 있는 녀석으로 쓰셔야 됩니다. 물음표 밑에 있는 걸 쓰면 이게 반대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그걸 잘못 쓴 게 아닌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재부팅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기본 값으로 다 세팅을 해 주시고요. 스킵.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 나왔던 거랑은 조금 다르죠. 이쪽 페이지에서 처음에는 넥스트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인터넷을 없이 연결하겠다 버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고, 이거는 본인이 쓸 컴퓨터 이름, 컴퓨터 로그인할 때 뜨는 그 상단 이름이 있죠. 저는 쿤차 PD를 쓰겠습니다. 패스워드 없고, 윈도우를 가장 가볍게 깔기 위해서 전부 다 롤을 꼼꼼히 체크해서 다 해제를 시켜준 상태에서 마지막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윈도우 설치 자체는 끝난 거고요. 만약 영어로 쓰시겠다 하면 본인이 그냥 영어로 쓰셔도 되는데, 한국에서 이제 한국 프로그램들을 자주 다루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제 언어팩을 다시 추가로 설치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안 그러면은 한국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에서 문자가 좀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관공서 같은 거에서도 그렇고, 물론 실행은 다 되는데 깨져가지고 막 빽빽빽빽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상 머신 안에 윈도우가 설치가 된 상황입니다. 자, 윈도우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터넷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는 인터넷이 제 컴퓨터 자체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터넷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자, 인터넷 설치 방법은 간단해요. 이제 내 컴퓨터를 눌러서 사이드바에 CD 드라이브가 하나 마운트가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제 스파이스 게스트 툴스라고 있죠. 이게 아까 처음에 체크하였던 항목 중에 이걸 자동으로 설치를 할 거냐 그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미리 되어 있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그냥 이건 넥스트 쭉쭉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설치가 끝나면 한 번씩 오류가 나서 마우스 먹통이 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당하지 마시고 윈도우 11 옆에 써있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리스타트 할 수 있게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확인 눌러주세요. 이렇게 재부팅을 시켜주시면 인터넷 설치가 잘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인터넷이 설치가 돼서 뒤에 배경화면도 바뀌었고,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언어팩 추가를 하셔야 돼요. 언어팩 추가는 서치를 누르시고 랭귀지 세팅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애더 랭귀지를 선택하시고 코리안
검색하시면 한국어가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넥스트 다 체크를 해주세요. 전부 다 인스톨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이렇게 한글팩이 설치가 됩니다. 윈도우 설치 후에 만약에 스크롤이 맥이랑 반대로 된다 하시는 분들은 UTM 설정에 들어가시면 맨 끝에 입력 탭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맥이랑 같은 방향으로 스크롤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설치가 다 됐고 사인아웃을 했다가 다시 로그인을 하면 이제 한국어로 바로 바뀌긴 하는데 여기서 바로 사인아웃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지역 탭에 이제 미국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다 찾지 마시고 K 눌러서 바로 코리아 찾아주시고 원래 기본 언어팩은 삭제를 해줍니다. 리무브 이렇게 삭제를 했으면 다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재부팅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완전히 종료를 싹 해준 다음에 UTM에서 다시 실행시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셧다운 완전히 윈도우를 꺼줍니다.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지만 언어를 바꾸면 그 안에 모든 아이콘이나 각종 영어로 되어 있던 세팅들을 한번 싹 다 변경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자체를 종료를 시켜주고 다시 재부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다시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해서 윈도우를 다시 한번 켜줄게요. 처음 웰컴은 영어 버전이라서 저건 안 바뀌더라고요. 저게 이제 언어팩을 바꾸는 과정이라서 깜빡깜빡 하는 거 잠깐 기다려 주시고 저게 창이 다 완전히 나오고 나서 여기까지는 윈도우 설치는 완료가 된 겁니다. 기존 윈도우랑 다 똑같은데 ARM 아키텍처 버전이라서 조금 다른 점은 있을 거예요. 뭐 특정 프로그램이 뭐 안 돌아간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그거는 일반 윈도우랑 ARM 아키텍처 버전의 윈도우 그 호환성 차이 때문인 거지 맥에서 설치를 해서 그리고 가상 머신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 뒤에 나올 내용들은 이제 주식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없으신 분들은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도 좋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HTS 설치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창을 좀 키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다운로드. 뭐 키움증권이랑 나무증권 아니더라도 다른 HTS 쓰시는 분들 다 아마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나무증권 들어와서 다운로드해서 HTS 선택하고 다운로드. 키움을 먼저 깔아볼게요. 나무증권도 일단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글 운영체제가 아닙니다 라고 뜨는데 저는 왜 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얘 하고 설치해도 뭐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탕화면 아이콘이 왜 안 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재부팅하면 다시 돌아오기는 하는데 일단 설치를 다 끝내고 재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무증권은 이런 게 좀 뭐가 더 깔리네요. 나무증권을 설치를 하니까 이렇게 언어를 뭔가 한국어로 변경한다고 PC 부팅을 진행한대요.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언어를 바꾸는 방법이 뭐가 또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저는 아까 그 언어팩 말고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완전 시스템 자체 언어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 혹시라도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부팅을 한번 했더니 완전히 아이콘도 잘 뜨고 추가적으로 뭐 창이 나오는 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영문 먼저 실행. 여기에 인증서까지는 아직 설치 못했기 때문에 조회 전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여기 보면 무슨 파일 분석 중 이런 텍스트들 나오잖아요. 이게 처음에 키움증권이랑 나무증권 같은 걸 설치를 한 후에 언어팩을 나중에 설치를 해봤는데 그랬더니 뭐 한글이 다 깨지고 여기 보시면 위에 뭐 종합 차트, 영어 검색, 키움 주문 이런 것들이 다 깨진 상태로 안 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맥상에서 지금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시면은 맥 아이콘이 다시 그대로 뜨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걸 작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상 머신으로 실행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도 잘 실행이 되고 있고 윈도우도 같이 동시에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 똑같습니다. 그냥 키움증권은 다 잘 되고 있고요. 자, 나무증권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갑자기 영어로 뭐가 바뀌었는데 이거 아마 일시적인 오류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 평가판이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평가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한 윈도우는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윈도우를 평상시에 쓰던 것만큼은 쓸 수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세 전용으로 한번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나무증권도 무리 없이 잘 실행이 되는 것 같고요. 주식 차트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잘 뜨죠. 잘 나옵니다.
속도는 조금 컴퓨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키움 준 거는 조금 빨랐던 것 같은데 나무 준 거는 살짝 버벅이네요. 키움으로 가서 타야 되나? 아니면 아직 최적화가 좀 덜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실행은 이렇게 잘 된다는 거 확인하셨으면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내일도 장대 양봉 맞으시길 바랍니다. 안녕.